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의 신철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꽃구경이라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건강 365에서는 무릎 통증 질환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고생 많으신 우리 어머님들, 물이 찬다, 부어서 걷질 못하겠다, 또 마음까지 우울하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고통이 제일 크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통증이다 하는 말이 맞을 정도로 심하다고 하는 무릎 통증 질환, 어떻게 잘 관리하고 예방하고 제대로 치료할 것인지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광주 첨단종합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조성원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주로 많이 이제 무릎 아파서 잠 못 자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보면은 퇴행성, 나이 들어서 생기는 노인성 질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노인성 질환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주변을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건강한 무릎을 가지고 굉장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40, 50대 중년분에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따라서 이것은 환자의 선천적인, 후천적인 요인과 그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소중한 무릎을 잘 관리해서 100살까지 튼튼하게 아프지 않고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어머님들의 문제가 그렇게 가장 많고 네. 퇴행성 관절염이 대표적이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네. 먼저 정상적인 무릎 관절은 이런 대퇴골과 경골 그리고 슬개골이라는 뼈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 뼈 관절면을 이루는 그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연골이 싸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는 연골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연골판은 이렇게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능을 하고 그 관절 안에는 그 고농도의 히알루로닉 네. 액시드가 포함된 그래서 점성이 뛰어나서 윤활 작용을 하는 그런 관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무릎은 이런 연골판이 파열이 되고 연골판이 벗겨지며 이런 벗겨진 연골 조각들이 무릎 안에 돌아다니고 심한 경우 비정상적인 물을 만들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무릎은 이렇게 마찰이 생기게 되고 뼈에 대한 자극으로 이런 골극이 형성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관절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골극만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관찰이 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관절 간격이 점차 좁아지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밑에 있는 뼈가 이렇게 딱딱해지면서 변하게 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위에 뼈와 아래 뼈가 이렇게 붙어버리면서 연골이 아예 없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겠군요. 연골이 없어서 붙어버리고 예.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지는 그런 변형이 발생하게 옷자다리 됩니다. 이렇게 예. 안쪽으로 휘어져 버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옷자다리가 돼버린다. 예, 예. 저절로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계속해서 점차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된다. 예, 예. 예. 그런 말씀이 되겠군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은 딸깍거린 소리가 난다. 예, 예.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분들이 있고 또 고통이 상당히 심하신 것 같아요. 예, 또 옛날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은 밭일을 또 많이 쪼그려 앉아서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잘 관리하려면은 저렇게 관절이 나빠지는 그 원인, 요인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퇴행성 관절염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은 크게 환자 요인하고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작업 환경과 같은 외부 요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령이나 여성, 비만, 골다공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가 안쪽으로 옷자리로 이렇게 다리가 휘어 있는 분들은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잘 발생할 위험성이 좀 더 있으시고요. 네. 이렇게 쪼그려 앉기나 무릎 꿇는 자세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위험성이 높게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흔히 이제 가사 일들이 다 쪼그려 앉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쪼그려 앉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예, 예. 그런데 절대 그런 자세는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예. 우리 가사 일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중년 여성분들이 또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예, 예. 어떤 이유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50대 이상이 중년이 되시면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관절염이 이렇게 발생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지만 네네.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그런 위험 인자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특히 이제 가정일을 하실 때나 농사일을 하실 때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이러는 그런 자세들이 많고요. 네. 또 선천적으로 다리가 휘어 있으신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근력이 남성들보다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같은 관절염이 있더라도 여성분들은 통증을 더 쉽게 느끼고 아하. 그래서 병원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절대 가사 일할 때, 뭐 청소할 때 쪼그려 앉아서 무릎 꿇고 하지 마시고 예, 예. 서서 일하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지혜, 자세, 예, 예. 생각 꼭 가지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역시 뭐 체중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또. 네.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 하중을 받는 그런 견디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받겠죠, 예, 실은. 예. 예. 체중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중은 1kg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 예, 예. 무릎에서는 정상적으로 약 3에서 5kg 정도의 그런 무게가 더 하중이 더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이 그런 무릎 주변의 근력에 따라서 그런 정도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이런 무릎 안 좋은 환자에 있어서는 다른 치료와 함께 꼭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필수적이 되겠군요. 예, 예. 제가 좀 명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분 보니까 아직은 젊은 분인데 아주 괜찮은데 최근에 등산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갔다 오면 무릎이 좀 발갛게 붓는 느낌이 좀 들어서 예, 예. 이거 좀 이상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미리미리 이렇게 무릎 건강에 대한 체크 포인트 같은 것을 알고 예, 예.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퇴행성 관절염 증상을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보면요. 주로 이제 통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무릎 안쪽에 주로 통증이 발생하는데 걸을 때나 일을 할 때 좀 더 심해지고요. 예, 예. 좀 쉬고 나면은 통증이 좀 덜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렇게 시큰거리고 애리는 그런 통증이 발생하면서 잠을 설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또한 어머님들이 주로 무릎이 뻑뻑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다리를 구부르거나 펼 때, 그리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이런 자세를 하는 과정에서 다리가 매끄럽지 않고 심한 경우는 다리를 완전히 구부리거나 완전히 펴지 못하는 그런 관절 강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축에 비해서 다리가 많이 붓거나 열감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때에 따라서는 그 찢어진 연골판이나 연골이 무릎 사이에 끼면서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잠김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런 조그마한 증상이 보이더라도 계속해서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빨리 가서 진단 한번 받아보고 예, 예, 그렇습니다. 대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젊은 사람도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예. 또 잘 관리하신 분들은 아주 나이 드셔서도 튼튼하게 잘 사용한다고 하니까요. 예.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가급적 빨리 제대로 치료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크게 그 비수술적인 치료와 수술적 치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찜질이나 초음파 치료 그리고 경피적 신경 자극술과 같은 그런 치료를 함으로써 그런 염증을 완화시키고 관절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관절염 초기에 이런 통증이 심한 경우에 시행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런 그 통증을 완화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을 직접 복용하거나 예, 예. 아니면 무릎에 이렇게 국소적으로 붙이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설페이트와 같은 연골 보호제들을 복용할 수도 있고요.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는 스테로이드나 히알루로닉 애시드와 같은 연골 주사로 알려져 있는 그런 그 히알루로닉 애시드를 네. 관절내에 직접 주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뭐 관절을 좋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아하.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고 네네네.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네네네.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술적인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약물로도 통증이 치료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관절염이 심하거나 네네. 무릎 안에 이제 구조물이 손상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끼어서 뭔가가 증상을 내고 그럴 때는 이런 관절경 수술이라든가 절골술, 그다음에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이런 수술들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어쨌든 관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관절에 연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네, 예. 그것들은 또 수술적인 문제로 예.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운동 같은 거 하고 나서 조금 화끈화끈하고 네, 열감 예. 있고 할 때 예, 참 그 스프 한다 그러죠. 네, 예.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차갑게 냉찜질 네, 예.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뭐 냉찜질이 좋은지 온찜질이 좋은지 그거 상당히 보통 관절염이 있어서 이렇게 애리는 듯한 통증이 있고 본인이 관절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것이 증상을 완화해 주는 데 더 효과적이고요. 네. 갑작스러운 외상이나 운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통증이 많이 심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냉찜질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찜질을 할 때 너무 찜질팩을 오래 올려놓아서 이렇게 화상이나 동상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관절 아까 수술을 좀 잘해서 네. 치료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 크게 칼로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멍만 내서 관절경 예, 예. 이걸로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한다. 비교적 간단하면서 회복도 빠르고 효과도 좋다. 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소개 좀 받고 싶습니다. 예. 관절경 수술은 일반적으로 관절 내시경 또는 레이저 치료라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무릎 사진을 보시면 무릎 앞쪽에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서 관절 안으로 카메라를 넣어서 직접 이런 구조물들을 보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무릎 안에 주요한 구조물들은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따라서 인공관절 수술과 같은 큰 수술을 제외하고 연골판이나 연골, 인대 수술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절경 수술로 가능하겠습니다. 네. 수술 후에 통증이 심하지 않고 흉터가 작으며 재활이 빠르고 입원 기간이 짧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정말 아파서 네. 이제 관절경 수술까지 받아서 다 치료했는데 그분이 정말 억울한 것이 다친 적도 없는데 왜 연골이 다 찢어져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느냐. 그래서 수술을 하고 지금은 통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다친 적 없는데도 그렇게 다 손상받을 수 있습니까, 연골이? 예, 실제로 외래에서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예. 먼저 연골판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면요. 네네. 연골판은 우리 보면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지금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예, 부분이죠. 예, 섬유 조직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체중을 아래로 전달해주고,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힘을 분산시켜주며 또 연골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네네. 이게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이게 이제 연골판의 섬유질이 점차 이제 변성이 되면서 그런 탄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우리가 외상 다치지 않더라도 저절로 찢어지는 경우가 간혹 생기게 됩니다. 예, 좀 딱딱해져서. 약해져서요. 탄력이 약해져서. 약해져서. 아하,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보시는 그림을 보면 여기가 이제 정상적인 연골판인데요.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이렇게 탄력 있고 매끄러운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찢어짐이 없는 그런 연골판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데 보기에도 참 깨끗하고 예, 좋네요. 퇴행성 파열이 있게 되면 이렇게 연골판이 이렇게 변성이 되면서 이렇게 해지거나 지저분하게 이렇게 파열이 되게 됩니다. 네. 또한 이렇게 안쪽으로도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그 연골판이 위아래 층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런 수평형 파열을 이렇게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반대로 이제 외상 다쳐서 생기는 그런 연골판 파열은 이렇게 파열 부위가 선명하고 날카로운 예. 양상을 보이고요. 네. 연골판의 위와 아래가 전층으로 이렇게 파열이 되는 종파열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파열의 양상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라든지 치료 방법도 다르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퇴행성으로 파열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연골판 자체가 변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합을 하더라도 이게 잘 붙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찢어진 연골판이 무릎 사이에 끼지 않도록 이런 걸리는 부분을 이제 다듬어주는 그런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이렇게 시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외상에 의해서 파열된 경우, 특히 나이가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파열된 연골판을 원래 위치대로 정복을 해서 네. 이렇게 실로 봉합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좀 이렇게 무릎이 많이 아파서 가봤더니 연골이 닳아졌다, 연골이 벗겨졌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예. 어떤 경우를 그렇게 말하는 예. 겁니까? 연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보시면요. 연골은 이렇게 대퇴골하고 경골 사이에 이렇게 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면이 이렇게 딱딱하게 해지지 않도록 매끄러운 그런 연골로 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골은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매끄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네. 나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밑에 있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판이 이렇게 파열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원인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힘을 많이 받게 되면 연골판이 이렇게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연골 모양인데요. 네. 이렇게 진주빛으로 이렇게 단단하고 매끄러운 깨끗한 영상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퇴행성으로 이렇게 파열이 되면 아하. 이렇게 옷에 보풀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마모, 이렇게 달아지는 네. 양상으로 이렇게 손상을 입게 되고 또 심한 경우는 이렇게 전층이 떨어져 나가서 밑에 있는 뼈가 이렇게 노출될 때는 네. 연골 결손까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연골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 손상된 연골을 좀 다시 좀 복원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연골 손상의 치료는 그 손상의 깊이라든가 아니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연골 손상이
연골 밑에 있는 뼈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부분적인 그런 마모만 있는 경우는 네.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약물 치료로 이렇게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골이 다 벗겨져서 밑에 있는 뼈가 이렇게 노출이 된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이렇게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뼈에 구멍을 뚫어서 치료를 유발시켜서 이런 연골의 그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미세 골절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고요. 혈액에 재생시키는 요소 그렇죠. 성분이 들어있군요. 예. 골수에서 나오는 혈액에는 그런 연골세포를 이렇게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인자가 있기 때문에 재생을 이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우리가 관절면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이런 연골과 뼈를 통째로 이렇게 띄어다가 이렇게 손상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식을 해주는 네. 자가 골연골 이식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크기가 아주 큰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본인의 연골에서 무릎에서 연골을 세포를 떼어다가 네네. 밖에서 그거를 이렇게 증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거를 증식시킨 다음에 그 연골 결손 부위에 다시 이렇게 주사를 하고 골막으로 이것을 덮어주는 연골세포 이식술을 이렇게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런 걸 통해서. 네. 근데 그 아까 혈액을 통해서 재생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즘에 그 언론 보도 보니까 복부에서 지방을 뽑아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넣어서 재생시키는 그것이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예, 예.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될 수 예, 아직 어느 정도 단계인지. 무릎에서는 아직 상용화된 건 아니고요. 예. 네, 그런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빨리 그런 것들이 상용화돼서 아주 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일상생활도 다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술법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인공관절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수술적 치료법으로 이렇게 치료가 어려울 정도로 관절염이 많이 심한 경우. 예. 그래서 뼈가 이렇게 변형이 와서 관절면이 울퉁불퉁해지고 이렇게 다리가 많이 휘어지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시행하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뼈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경우에 주변의 그 인대들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관절면을 이렇게 절제를 하고요. 네. 그 위에 이렇게 매끄러운 금속으로 이렇게 끼워줍니다. 아하. 그런 다음에 그 사이에는 매끄럽고 단단한 플라스틱 관절면을 넣어서 그런 통증을 없애주고 변형을 교정해주며 또한 그런 안정성과 그런 운동 범위를 회복해줌으로써 일상생활의 복귀와 삶의 질을 많이 향상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성공률도 높고 환자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시술이다. 예, 예. 수술이다 이렇게 예, 예. 들었습니다. 근데 이 수술 후에 통증이 좀 어느 상당 기간 지속이 되고 또 재활도 상당히 힘들게 많이 해야 된다.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예, 예. 사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뼈를 깎아내고 거기에 이제 금속을 넣는 견고하게 고정을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하지만 과거와 틀리게 이런 통증을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다른 기존의 다양한 약제들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치료법이 개발되고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실제로 그런 통증 자체를 예전보다는 잘 많이 견뎌하시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재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의사들이 수술하고 나서 병실에서 일부러 힘으로 막 구부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윽박을 지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무서워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네.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환자 본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조기에 재활하고 그런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것들을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예. 예. 그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이 다리를 바로 들 수 있는 근력만 된다면 네. 수술 후 다음 날부터 바로 걸으실 수 있고요. 네. 보통 2주 정도 입원하셔서 퇴원하셨다가 약을 점차 줄여가서 이제 3개월 정도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약을 다 끊게 됩니다. 아하, 예, 예. 그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도 다치거나 뭐 아무튼 문제가 생겨서 통증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할 때 인공관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사실 최근에 이런 인공관절 수술 기법이나 도구가 많이 발전이 되면서요. 그런 예후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 한 번 수술을 하면 재추연술 없이 잘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활동력이 많은 40, 50대에서 이런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절면의 마모나 어떤 치환물의 이완 같은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60대 이상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적합하다고 말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절염이 매우 심한 40, 50대 환자에서 이제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환자의 그런 상태를 잘 고려해서 이런 절골술이나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해 볼 예. 수가 있습니다. 절골술이라는 것은 환자가 다리가 많이 휘어 있어서
무릎의 하중이 무릎 내측으로 이렇게 치우치기 때문에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 이렇게 시행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골 근위부에서 이런 골절을 시켜서 다리를 벌려줌으로써 무릎의 하중이 바깥쪽으로 정상적인 관절인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인공관절 반추한술은 다리는 비교적 반듯한데 관절면이 마모가 굉장히 심해서 다른 치료로 치치가 어려울 같은 경우에는 마모가 심한 그 부위만 인공관절로 교체를 해주는 그런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52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런 고관절에서 발목 관절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요, 이렇게 무릎 안쪽으로 이렇게 힘이 하중이 이렇게 치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절염이 안쪽에 이렇게 있으시고요. 젊은 환자이기 때문에 MRI를 찍어보면 이렇게 내측 연골판에 이렇게 뼈에 붙는 부위에서 이런 파열 양상이 보이고요. MRI에서 봐도 연골이 굉장히 얇아져 있고 그 위에 있는 뼈와 아랫뼈가 이렇게 부어 있는 그런 증상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파열된 연골판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봉합을 해주고 그런 다음 이런 근위경골 절골술을 시행하였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면 이 선이 고관절에서 발목까지 선을 그어보면 아까 안쪽으로 지나던 그런 하중이 무게 중심이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우침으로써 정상적인 관절을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56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마찬가지로 중등도 이상의 관절염이 내측에 있고요. 하지만 MRI를 찍어보니 연골 위와 아래의 연골이 거의 다 닳아져 있는 소견을 보입니다. 하지만 다리가 비교적 이렇게 반듯한 그런 양상을 보여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내측에만 이렇게 인공관절 반추한술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그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잘 관리하면은 100세까지 튼튼하게 아무 무리 없이 사람이 움직이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렇게 움직이는데 지장 없이 무릎을 쓸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누구나 나이 들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은 우리가 이제 무릎으로 오는 하중이 많이 증가됐을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체중 조절을 통해서 무릎으로 오는 하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무릎 주변의 근력을 많이 키워서 그런 하중을 옆으로 분산시킬 수 있으면 그런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중을 줄이면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나 또는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한다면 그런 관절염은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제일 좋은 것이 또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운동, 또 예방법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서 가장 좋은 운동은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이런 보신 것처럼 수영이라든가 평지 걷기, 실내용 자전거를 타는 것은 이게 근력을 키워주면서 하중을 주지 않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에게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등산이나 달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그런 운동은 이렇게 무릎에 하중을 많이 주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는 좀 피하는 게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첨단종합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조성원 원장님을 모시고 무릎 통증 질환에 대해서 상담해 드렸습니다.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통증의 원인은 종류가 다양하고 그 원인에 따른 치료도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게 진단이 되면 적절한 간단한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너무 치료가 늦어지고 늦게 오신 경우라면 이렇게 관절염이 많이 진행돼서 큰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통증이 생기시면 조기에 병원을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관절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무릎에 좋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그다음에 무릎에 무리가 가는 그런 생활 패턴들은 고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예쁜 꽃들과 싱그러운 새싹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상의 이렇게 작은 것에도 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행복과 기쁨이 쌓이게 된다면, 습관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생활이 활기 있겠습니까?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무릎도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365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